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많이, 그래도 꾸준히 매일매일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걸 질문을 많이 하네요. 제가 운영했던 펀드, 코리아 펀드가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코리아 펀드의, 말로만 듣던 코리아 펀드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다른 토픽이긴 하지만, 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쉐어하려고 합니다. 어,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은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제 오랫동안 저의 상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브레이시라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그래서 약 100년 전에 이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세 사람이 이 회사를 차렸다고 해요. 이 니콜라스 브레이시라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일하던 그러니까 일본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본에 이제 가서 기업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 방문에 가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죠. 경영진한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어떤 게 가장 두렵냐, 어떤 게 가장 어려움이 있냐 그런 걸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재미난 대답 받았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이 너무 빨리 따라온다. 그게 걱정이 된다. 근데 이분은 한국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럼 한국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한국이 일본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1970년대 중반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라든가 여러 대기업들,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 보물이 있구나. 이런 회사들이 있다니.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삼성전자 주문을 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 당시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낙담했죠. 근데 보통 사람은 낙담한 걸로 끝날 텐데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 정부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경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편지를 써서 한국의 주식시장을 뉴욕에 알리고 싶다. 그래서 그 개방하는 거를 우리 회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죠.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약 7년 동안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84년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최초의 펀드가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더 코리아 펀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최소의 단위가 6천만 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그 6천만 불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600억 정도 되죠. 근데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 누구도 이 펀드에 투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그러죠. 이 펀드를 언더라이트 할 그런 회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너무 아깝잖아요. 7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 퍼스트 보스턴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좀 돈이 많은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특히 한국에 같이 가자. 그래서 그래도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투자하지 맙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흔한 케이스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몇 명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국의 발전성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 다시 돌아와서 코리아 펀드에 투자할 사람을 다시 모집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들이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펀드가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투자하게 됐는데 사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12불에 이제 주당 12불에 발행이 됐는데 그게 막 50불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순자산 가치가 30불인데
막 50불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국 주식의 매력에 대해서 뉴욕 사람들이 알게 됐고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성공인 게 칸츄리 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가 성공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코리아 펀드가 대성공을 하니까 아르헨티나 펀드도 생기고요. 타일랜드 펀드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클로즈엔드 펀드라고 그러죠. 이런 폐쇄형 펀드로서 특히 칸츄리 펀드로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펀드를 성장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펀드를 15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처음에 600억 정도로 시작했던 펀드가 제가 2005년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는데요. 그 펀드가 그동안 배당금 다 주고 나서도 1조 5천억으로 크게 성공한 펀드가 된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코리아 펀드뿐만 아니라요. 이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장기 투자, 그 다음에 펀더멘털로 투자해라. 그리고 단기간에 그래프를 보지 마라. 그런 걸 다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되게 감사하고요. 또 하나 이 회사가 되게 재미났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세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 중에 하나는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룰을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100년, 200년 가는 회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가족 중에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룰이었고요. 두 번째는 100%의 주식을 직원들이 가져야 된다는 룰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한테 많은 철학적인 도움을 주게 됐고 장기 투자라는 걸 가르쳐 줬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 한국의 그런 큰 한 획을 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이 코리아 펀드 설립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이 증권에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